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경향 분석 조선 후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어떤 출제 경향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자, 정치적으로 볼 때 이제 조선 후기의 최고 이제 정치 기구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비변사죠. 이 비변사의 기능 확대.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이제 전란을 거치면서 오군영 체제 중앙군이 바뀌게 되는데 그 효시인 이제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인 이 훈련도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이제 크게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집권을 하고 이제 남인과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현종 때 이제 두 차례 예속 논쟁이 있었죠. 그 예속 논쟁 물어보고 그다음에 숙종 때 세 차례 환국이 있었죠. 환국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붕당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흔들리고 민생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노력한 사람이 바로 영조가 되죠. 그래서 이 영조의 업적 그리고 또 정조의 업적 각각 이제 건설적인 것으로는 영조는 이제 청계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뭐 균역법,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화성과 제도적으로 볼 때는 어, 뭐 규장각 정치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기 순조 이후 철종 때 이르는 그러한 사회 혼란상 그리고 농민봉기로서 홍경래 난과 최근에 이제 진주밀란이 좀 자주 나오고 있고 진주밀란에서 알 것이 안핵사로 파견이 된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이제 설치가 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제 대외 관계에서는 이제 대일사전단 통신사 파견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수치제도의 개혁이 있죠. 그래서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 그 다음에 군역의 균역법, 그 다음에 송상, 경강상인 등 이제 상업 사상들이 발달하죠. 그리고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문제, 전황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상황이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경제가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발달을 했고 또 서민 문화가 발달했고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상적으로 볼 때는 천주교와 동학이 새롭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실학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문화 쪽에서는 그래서 중롱적 실학자로서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는데 이들의 어떤 주장, 토지제도 주장, 그 다음에 중상적 북학과 실학자, 뭐 박지원, 박재가라든지 또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특한 어, 그런 우주론, 지전설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문화에 있어서는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 대형 목축 건물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 불교 사찰에 있어서 중층 2층 이상이고 하나의 통로로 통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법주사 팔상전이라든지 화엄사 각항전, 김제 미륵사 극락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에 있어서 뭐 진경산수화의 정선, 그 다음에 풍속도의 김홍도, 신윤복, 뭐 김득신 뭐 이런 사람 작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시기 때는 이제 출제되긴 하지만 민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공예로서는 청화백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변방의 일은 병조가 중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방의 일을 위해 무엇을 했다? 설치했다. 그래서 어, 변방의 일을 대비한다. 그래서 비변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비변사의 역사는 이제 그 삼포열한 1510년 이때 이제 임시 기구로서 이제 국방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인데 이제 명종 때 이제 1555년에 이제 이게 이제 정식 기구화되고 상설화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시콜콜한 정무 기능까지 다 감당하게 되고 조선 후기 최고 권력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세도 정치 때 특히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왕권과 의정부 체제는 약화되고 예,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거 정답은 이제 니은하고 니을이 되겠네요. 임진왜란 이후 조직과 기능이 확대돼서 군무 기능뿐 아니라 정무 기능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관장하고요. 세도 정치 시기에 최고의 세력 기반 기구가 되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이 되겠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된 것은 국가적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소격서가 되겠죠. 다음 2번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왜군의 조총부대에 맞서서 조직된 이 부대에서 군사를 모집한 삼수병으로 구성됐다. 자 삼수병 총 쏘는 포수, 활 쏘는 사수, 창 쏘는 살수 이 삼수병으로 구성된 게 바로 훈련 동함이 되겠죠.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형성이 되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장번 급료병 이제 오래 근무를 하는 어떤 상비군이 되는 것이고 급료병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된 것은 이제 도방과 그다음에 좀 더 나중에 생긴 삼별초가 있었죠. 자,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의 양계 지역에 설치된 고려 시대 군대는 바로 주진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행정구역에는 오도에는 이제 주현군이 설치되었고 이 북계 동계 양계에는 주진군이 설치됐고 중앙에는 이군 6이죠. 자,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대마도 정벌은 훈련동함이 있기 전인 세종 때 1419년에 있었죠.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과 화성에 두 군데의 그러니까 수원 화성의 외영, 도성의 내영 이렇게 둔 것은 정조 때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성룡이 재상이 되자 윤국행의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 신에게 붙는 자를 뭐라 하고 뜻을 달리한 자를 북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유성룡은 이 반대 북인의 반대쪽에 있는 이제 남인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성룡은 이제 그 퇴계 이황의 그 학통을 이제 좀 계승을 한 그러한 쪽이 되겠죠. 예, 유성룡. 그 다음에 북인은 이제 그 남명 조식 선생 이쪽에 이제 계통을 이은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정인홍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인의 이제 그 종두가 이제 이황이라든지 또 이황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주리련적 성리학의 선구자인 이언적에 영향을 받았고 조식은 의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좀 실천적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조식 문화 중에서는 의병들이 대거 활약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이건 이제 학통까지 묻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유성룡이라든지 뭐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 남인 쪽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끈 것은 바로 정일홍 등 이제 그 북인 계통이 되겠고요. 경신왕국 1680년 이때는 남인이 몰락을 하고 서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남인들이 그 병권 장악 음모로 서인들이 몰아가서 결국 남인들이 대거 추척당했죠. 윤유, 허적 등. 자,
현종 때 기해 예성에서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 대비의 기년복이면 이제 1년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예성론정에서 길면은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짧게 하는 것이 되면은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인이 기년복을 주장을 했고 기해 예성에서 이게 1659년인데 이때 남인은 3년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인 예성 1674년 그때는 이제 왕비니까 왕처럼 길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남인이 1년이고 서인이 이제 대공소리를 해서 9개월을 주장했죠. 자, 정열입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 옥사를 주도한 세력은 바로 서인이 됩니다. 서인 대표적인 사람 정철이 되고 이때 동인들이 이제 대거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2년 뒤에 세자 건저 문제로 이제 서인이 몰락을 하면서 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놓고서 이때 강경하게 되는 북인과 그래도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금 융통성 있게 하자 어떤 온건론 쪽이 남인이 됩니다. 이때 이제 갈라지게 되죠. 북인과 남인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8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이 활동을 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은 1, 2차 예성에서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것이죠. 예. 기해 예성 때 3년설, 그 다음에 갑인 예성 때 1년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인이 되겠고요. 자, 유교경전의 재해서시다 사문단장이라고 비판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휴와 박세당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신왕국으로서 이제 사사된 사람은 바로 유명한 바로 윤휴가 되겠죠. 자, 윤휴는 자 이게 3점짜리예요. 조금 까다로운데 자 남인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은 원래 이제 북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벌을 원래 주도한 것은 이제 서인, 성시열 이쪽 계통이 되는데 윤휴와는 라이벌 관계가 되죠. 효종 때는 이제 그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그 숙종이 즉위한 다음에 당시 중국 청나라가 오삼개난 등 약간 내분의 조짐이 있게 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때는 남인이 윤휴가 바로 이때가 기회다 북벌을 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방을 개척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이제 남인 쪽에서 이제 좀 뭐 확충하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서인 쪽이 이것을 역무로 몰아서 결국 경신왕국 때 이제 사사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교의 경전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더더욱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화의 발달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자, 이것은 중종 때의 사림인 바로 영남사림의 종조인 김종직이 되겠고요. 반기의 수록에서 토지드 계룡론을 제시한 사람은 유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균전론을 주장했죠. 산원공상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나누자.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무려 헌흥을 지적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붕당적으로는 노론이 되겠고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권유한 사람. 처음 경기도의 시범건의 쪽에서 할 때는 이원익, 오리, 이원익 대감이고 그 다음에 삼남지방 확대는 이제 그 시헌역을 이제 도입했던 사람, 김육이 되죠. 예. 김육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현종 때 일어난 거 뭐 그러면 뭐 예성 논쟁이 되겠죠.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해하고 이제 갑인 예성이 있는데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제 각각 어떻게 되느냐 효종이 죽었을 때는 와 이제 효종비가 죽었을 때 각각 기해 갑인
1659년, 1674년이 되는데, 자, 서인은 신권을 강조하고 남인은 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인이 항상 깁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남인은 3년, 서인은 1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1년, 이거는 9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발생하던 전례 문제다. 즉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 대립한 것이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살인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은 이제 사화가 되겠죠. 네 차례 큰 사화가 있었죠. 북인이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전개되었다. 자, 이 환국은 숙종 때인데 숙종 때는 그러니까 북인은 인조 집권 이후로 이제 몰락을 당하게 되죠. 인조 면정으로. 자, 외척 세력인 대윤과 윤임 일파, 소윤, 윤원영 일파의 대립을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가 되겠죠. 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될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기축 옥사 때의 그러한 악연이 있는 것이죠. 1589년 이때 서인에게 크게 탄압을 받았던 것이 원화로로 남아서 2년 뒤에 서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옹건론 남인과 강경론 북인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산림의 명수로, 산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뭐 제야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리학이 있어서 감히 원자의 명어를 정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으니 삭탈간직하고 쳐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숙종 때 세 차례 환국이 됐죠. 예.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왕국이 있는데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승리하고 기사왕국 때는 남인, 갑술왕국 때는 다시 서인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황국이 일어나는 배경은 뭐냐면 경신왕국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 남인의 어떤 군권을 장악하려는 것을 확대를 역모로 몰았댔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이 바로 기사왕국이 됩니다. 바로 장희빈 소생의 원자를 이제 정하는 것인데 후에 이제 경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장희빈이 남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송시열은 당연히 남인 쪽을 싫어하니까 이걸 반대하겠죠. 명분론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원자 정호 문제. 그리고 갑술왕궁은 이제 그 인현왕후가 이제 다시 복위를 하게 되는데 인현왕후는 다시 서인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중전이 되었던 희빈 장씨는 다시 강등이 된 것이죠. 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원자 정오에서 서인 쪽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서인과 연결이 되는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 씨는 원자 아들이 원자로 되니까 왕비로 이제 책봉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자, 이것은 이제 인조 만정 이후 최대 공을 세운 그러한 이괄이인데 이제 2등으로 이제 푸대접을 받게 되자 이제 난을 일으킨 것이죠. 자, 이거 1624년에 있었고 단기적으로 끝났죠.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축 옥사가 되는 것인데 이 정열입은 원래는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갈아타서 결국 서인들의 아주 그 원화를 좀 샀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동인들이 이제 기축옥사에서 대거 탄압을 받게 됩니다. 허적 윤유 등 아까도 나왔었죠.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거 경신 대추척이라고 하죠. 경신왕국이 되겠고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는 이제 광해군 집권 시기가 되겠죠. 예.
자, 다음 8번 밑줄근 이 왕이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그림은 한상의 홍수 예방을 위해 청계천 준설공사 하면은 이거는 영조의 업적이죠. 수원화성 그러면은 정조의 업적이고 자, 이 왕은 신문고를 설치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어, 이제 제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균역법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법전이 이때 한번 개편이 되죠. 속대전.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사람은 이제 탕평책하고 관련돼 있어서 상징적인 조처로서 이제 탕평비를 성균관에 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는 편찬산업에 있어서 어떤 백과사전이죠. 동국문헌비고라는 것을 홍보관을 시켜서 편찬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 얘기죠.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균역법, 탕평비. 자, 기유약조는 광해군 때 일본과 다시 무역을 재개한 것이죠. 이거는 광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자, 외란으로 단절됐던 교육이 이제 다시 된 것이죠. 9번 밑줄근 이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이곳 만석권의 이 왕이 수원화성을 건립하면서 수원화성 하면 정조죠. 자, 정조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단 규장각 그리고 규장각 소속 관원 등등 37세 이하 당화관을 직접 자신이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 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뭐 요 두 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요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지편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을 선지한 사람은 성종이 되겠죠. 지편전은 세종. 균역법은 아까 영조라고 그랬죠. 탕평비 건립도 아까 영조라고 그랬죠. 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책을 설정한 것은 자, 철정 때 진주 밀란이 있었는데 임술 농명 봉기 때 있었던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의 건의로 밀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다. 이걸 바로잡는 관청이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로 인해서. 그렇지만 효과는 없었다. 다음 10번 밑줄근 주상의 제의견이 있은 사실을 온 것은 주상께서 궁방과 중앙관세 공로비를 해방시켰다. 1801년 신유년이죠. 이때 이제 공로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로비 해방. 그러니까 공로비를 다 해방시킨 것은 아니고 이제 중앙 도성 궁궐안과 이제 중앙의 그러한 공로비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이제 순조 때 있었는데, 자, 순조 때는 이제 초기에 잠깐 정순왕후 영조의 기빈 정순왕후에 의한 노론벽파의 집권이 있어서 이 노론벽파는 남인들이 신봉하는 천주교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1801년 신유 박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박해. 그리고 이제 공로비 해방도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조 때 이제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홍경래난이 이제 자주 출제가 나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박규세 권유로 삼정 이정청이 설립다. 이거 철정 때라고 그랬죠. 1862년. 명예요청으로 강릉리 부대가 파괴된 거, 이거 광해군 중립외교와 관련된 것이죠.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이거 영조 때라고 그랬죠. 상징적인 조치, 탕평책에. 자, 대전회통, 자, 조선 최후의 법전, 이게 고종 때, 이제 흥선대원군 개혁 때 이제 대전회통이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사람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왕이 됐어요. 강화도령 출신. 이거 뭐 철종이 되죠. 자, 세도 정치입니다. 자, 뭐 이때 뭐 삼정 이정철, 진주 밀란 뭐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선 후기적인 모습과 삼정, 이정청 이런 것들은 알면 돼요. 자, 삼정이 문란했겠죠? 삼정의 문란이 전정, 군정, 황곡이니까 군정의 문란이 있겠죠? 자, 세도 정치 19세기 초부터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이 있습니다. 통상을 요구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이제 청나라가 강제로 이제 아편 전쟁 이후 강제로 이제 개항을 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양선, 서양이 이상한 군함 이거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밀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굉장히 흉흉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조의 교체 이런 것 등을 꿈꾸게 되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기, 도참 이런 것 등이 유행하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씨 왕조가 운을 다하고 정도령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로 이 정감록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조선 통보는 이건 뭐 세종 때 주조된 그런 대표적인 통보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되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는 상평통보죠. 예. 다음 12번 밑줄근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뭐 홍경래가 나오네요. 우군칙, 김창시, 이희재 등등등이 있는데 이 홍경래란에 이제 주된 곳은 이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등등이 있으면 이 청천강 이부 오늘날 평안북도 쪽이죠. 그래서 가산에서 시작해서 이쪽의 최대 도시인 정주, 뭐 선천 이런 데를 다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예. 자, 나머지 볼까죠. 청해군대에서 진압이 됐다. 청해군대에서 진압이 된 것은 이모군란과 1882년 갑신정변 2년 뒤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백납신, 경상 우병사, 백납신의 타막이 발단이 이런 것은 진주 밀란이 되죠. 1862년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까지 공주까지 이제 피난하게 된 것은 언제냐? 바로 이괄의 난이죠. 예. 이거 이제 인조 때죠. 예. 자,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되죠. 1894년.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밑줄근 소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패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자 진주가 나오고 경상 우병사 백낙신 이거 뭐예요? 바로 진주밀란이죠. 1862년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게 뭐 진주밀란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다 일어났죠. 임술농민봉기라고 그러죠. 철종 때. 그래서 정답은 5번 마가 되겠고요. 30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유계춘 자 홍경래나는 뭐 홍경래가 되겠고 진주밀라는 유계춘 잔반이죠. 홍경래나 이 사람들 몰락한 양반 출신들이죠. 네, 경상 우병사 백낙신 원인이 되는 사람. 자 그래서 이때 사건 수습을 해서 박 교수가 아내사로 파견이 돼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볼까요? 청해 군대에서 진압이 됐다. 똑같네요. 레파토리, 이모군란, 갑신정변.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최재우가 진주밀란 무렵 무래 이제 동학을 창시한 것은 맞아요. 경상 경주 쪽이고 근데 이게 1860년이고 진주 밀라는 더 뒤에요. 예. 그리고 뭐 전혀 인과관계는 별로 관련 없고요.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을 피난했다. 이거 뭐 이괄의 아니라고 그랬죠. 인조 때. 예. 남적 북적 연합하여 조직으로 생겼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2차 분기 때죠. 예. 1차 때는 남적 중심이었지만 호남 지역, 2차 때는
충청도 쪽에 손병희 부대도 합류하였다. 다음 15번 가나 사이식이 쓴 사실을 옳은 것은 정묘년 때 명약을 잠시라도 지켜나마 그는 화를 되찾습니다. 정묘년, 정묘호란이 된강이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기르자 뭐 이런 것이고 자 오라 총각 목국 등이 백두산에 이르러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경계를 정하다 바로 백두산 정계비 건립 1712년 숙정 때죠. 자 이거는 이제 인조 때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되겠느냐. 자 일단 뺄 거는 빼보죠. 자 이게 이제 숙종이고 그러면은 뭐 효종 현종 뭐 이런 사람들이 업적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효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북벌을 준비를 했어요. 치욕을 갖기 위해서 병자호란에. 그런데 그 부대가 러시아 정벌의 청해 이제 원군 요청에 따라서 나선 정벌에 동원이 됐죠. 두 차례.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선 정벌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효종 때가 되겠고요. 러시아 군대. 현종 때는 뭐 예속 논쟁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명예 요청에 따라 강릉림이 이끄는 부대가 파괴했다. 이건 광해군 때랬죠 아까. 중립외교 적당히 싸우다 항복해라.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이괄이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이제 그 인조 반정 1623년에 있었죠. 그 직후 이제 2등 공신으로서 1등도 아니고 평안도 쪽에 주둔하니까 열받게 되죠. 그래서 1624년 이괄의 난을 일으켰죠. 자,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 다 이거 정묘효란이 됩니다. 이거 이제 호란 중에 싸운 것이고 이것보다는 앞이 되겠죠. 왜냐하면 맹약을 지켰다는 건 정묘호란의 어떤 강화 조약이 맺어진 이후니까 이건 전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훈련도감 설치는 임진왜란 도중인 1593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조선과 에도를 막부를 잇는 사절단 하면은 이건 뭐 조선 후기 대일 사절단 통신사가 되겠죠. 국빈 대접을 받고 1607년에서 1811년까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까지 됐고 문화교류 역할을 하고 국빈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통신사는 이제 비정기적이에요. 주로 이제 막부에 변동이 있을 때, 새로운 집권적 나섰을 때, 뭐 이럴 때 한다든지 등등등등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녀온 여정을 연행록, 연행이라는 것은 이제 연경, 청해 수도가 연경이죠. 그 다음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등등등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다녀오는 그런 사절단입니다. 이건 이제 명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사절 왕래를 위해 이제 그 북평관을 개설을 했다. 자 북평관은 이것은 이제 야인, 여진과 이제 관련된 그런 숙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이 나라가 조선의 인상을 수입하기 위하여 1770년 발행한 은하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자 주로 부산의 초량 외관에서 이루어진 외관 그러면 뭐 이거 일본이 되겠네요.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 되겠죠. 자 일본과는 조선 초기에 이제 세종 때 이제 개해약조를 통해서 삼포를 개항하고 계약조를 통해서 교역을 했다가 삼포회란 등 이런 외란 등을 해서 뭐 열었다 닫았다를 거듭하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됐죠. 그러다가 1607년부터 국교가 재개되고 광해군 때 이르러서 2년 뒤
1609년인 기유연의 이제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외관이 이제 복구되고 교육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이건 거란이죠. 침입에 대비한 거. 고려 3대 왕인 정종 때 설치를 했고요. 만권당 설립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 원이 되겠죠. 원의 수도 연경에다가 충선왕이 도서관 1314년 하정사, 성주타, 청주타 등 정기적 사절. 이건 이제 명예 보낸 그런 사절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절의 왕래를 위해 한상에 북경을 했다. 이거 아까도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것이네요. 야인, 이제 여진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